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좀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영역이죠.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중요한 정보 문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인지 능력이 조금 낮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이분들이 그동안 지원의 경계선 밖에 있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IQ 71에서 84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게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 법적 정의는 아직 없군요. 네, 하지만 추정치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려 700만 명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700만 명이요. 와, 정말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이 700만이라는 숫자가 그냥 통계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 학교나 직장, 어쩌면 바로 우리 옆에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식별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이건 교육 시스템, 고용 시장, 복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잠재력이자 동시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제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자녀의 상황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유, 크면 나아지겠지 하고 좀 넘기시거나 혹은 혹시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까 봐 그런 걱정 때문에 좀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현장 의견으로 진단검사 권해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는 학부모가 많다.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어려움이죠. 게다가 전문검사 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이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가 쉽고요. 아, 이게 또 자존감 하락이나 나는 뭘 해도 안 돼 같은 그런 학습된 무기력으로 굳어질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 203명 중에 16.3%가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중퇴율이 그렇게 높군요. 네, 성인이 되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부족했다는 점,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와,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겹쳐 있네요. 듣고 보니 해결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정부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특히 생애 주기별 지원, 이걸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우선 조기 발견을 위해서 부모님께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게 제공하고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별 도구나 또 신뢰도 높은 진단 검사 도구, 이런 것들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 도구 개발도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올해 하반기에 사상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이에요. 드디어 실태 조사가 시작되는군요. 네, 이걸 통해서 정확한 현황이랑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죠. 정말 꼭 필요한 첫걸음인데 근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또 큰 도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럼 구체적인 생애 주기별 지원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영유아기에는 부모 교육하고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요.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학령기에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라는 걸 구축하는데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그게 어떤 거죠? 이게 단순히 공부만 돕는 게 아니고요. 학교랑 교육청, 지역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학생의 학습 문제, 정서 문제, 진로 고민까지 이걸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아,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수준별 3단계 학습 안전망이라든지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맞춤형 직업교육 기회 제공, 또 교사 연수 강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성인기에는 이분들의 특성을 좀 고려한 취업 프로그램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요.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같은 곳을 통해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개인 지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고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지역 내에서 필요한 지원이 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복지관, 민간기관 등이 좀 긴밀하게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네트워킹이 중요하겠네요. 네, 최근에 일부 민간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시하는 거요. 이런 경영의 일환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도 있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도 늘고 있군요. 결국 이 모든 노력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서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계획들은 이제 정부와 기관의 노력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태도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나 직장에서 조금 느리거나 혹은 좀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이해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